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가창만 보면은 막 속 터지고 아침부터 기분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근무 시간에 너무 주가창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하시는 일 본업에 충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고팔고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너무 주식창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도 예전에 한번 쳐다보니까 계속 사람이 이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일도 제대로 손에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좀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율곡이죠. 율곡이. 율곡이 선생이 말한 그 인생을 망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곁에 두려 하지 말라고 하죠. 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넓힐 수 있는 법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헛된 말과 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랍니다. 남의 인정을 갈구하다 보면은 진정한 나를 잃게 되기 마련이고, 세 번째는 풍류를 즐기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덕을 쌓으라는 거네요. 욕망을 채우는 것은 찰나지만 지혜를 쌓는 것은 평생 간다. 네 번째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 남과 경쟁하려 들지 말라네요.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얻을 수 있다지만은 가진 것으로 경쟁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싸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는 증오를 낳아요. 증오는 한순간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재물을 탐내면서 과소비하지 말랍니다. 돈 한 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마땅히 지출해야 할 곳에만 적당히 소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조선 최고의 유학자이자 3대 천재 중 한 명이었던 율곡은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모든 명언들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내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서 있어야 한다. 좋네요. 함께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는 건 결국 모두 나를 위한 일이죠. 똑똑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율곡 선생이 그 말한 6가지 명언들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것들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검찰이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 서머펀드 엘리엇 애니지먼트가 합병 반대를 공표한 이후부터 이 회장이 긴급 대응 전략 수립을 주도했다고 주장을 했네요. 이 회장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부당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에 그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그 이 회장 등의 항소심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발표 이후로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엘리엇 애니지먼트도 합병 반대 입장을 표하다 보니 합병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죠. 이때 대응 전략 수립을 이 회장이 주도를 했고 여러 부정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대응 전략 수립을 주도한 근거로 골드만삭스랑 그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하네요. 이 회장이 당시에 골드만삭스의 크리스 콜 씨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메일 내용에 종일 회의를 할 테니 미래전략실에 협력을 요청한다. 그리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니 집중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리스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이 회장과 워렌 버핏 버크셔 세이 회장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19%를 논의하는 대목도 포함됐네요. 이 논의 자료에 버크셔 세이는 그 삼성생명 지분의 그 매수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검찰은 제일모직은 당시 삼성생명 지분 처분 계획이 없다고 명시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 주도 하에 실행한 긴급 대응 전략에 각종 부정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삼성물산이 자기 주식 매각과 우호적인 언론 보도 그리고 보고서 발간 유도, 국내외 의결권 확보 계획, 일반 소수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 계획 등을 수립을 했고요.
모두 이 회장 주도하에 실행된 긴급 대응 전략 기간 중 이뤄졌다는 거죠. 이렇게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5년 7월 주주총회 이후로 제일모직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삼성증권 실무자들한테 시세 조정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면서 2015년 7월 20일, 31일, 8월 4일, 5일 등 삼성증권 실무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행위임과 동시에 기교가 사용됐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서 잘못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시정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3에서 88항 가운데 일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 행위에 대해서 하나만 내더라도 기소한 것인가? 라고 말해서 검찰의 그 포괄일제 취지의 기소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주가 관리 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세 관리가 있다. 변호인 측에서 조정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를 입증하려면 시세 조정과 호가 반영에 대해 연구가 됐는가? 라고 묻자 검찰 측은 추후해보겠다고 답을 하네요. 이 회장 측 그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직접 대응 전략을 이 회장이 주도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당 계획은 없었다고 반박을 하죠. 변호인은 이메일 일부 문구와 주주 접촉 그리고 언론 대응 등 일반적 내용이라고 일축을 했네요. 또 해외 투자자에게 그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검찰의 지적 그리고 애초에 지배력 강화와 무관하다고 홍보한 적이 없고 해외 투자자들도 지배구조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시장은 두 회사의 합병이 돼서 양측 모두 그 이익이 되는 합병으로 인식이 됐고요. 이 회장이만 유리한 합병이 아니었냐 그런 주장이죠.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19% 매각 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 회장과 버핏 미팅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수준이었고 삼성생명 지분 매각 관련해서 공소사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죠.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등 10개의 시민단체가 이날 보니까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2심 재판에서 이재용을 비롯해서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사법정의를 올바로 세워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 나오겠죠. 하여튼 이재용 회장도 참 힘들게 삽니다. 힘들게 살아. 그리고 삼성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4 이거의 개발을 내년까지 끝나겠다고 밝힌 데는 그 AI 반도체 시장에 큰 장이 들어서기 때문이죠. AI 칩 설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26년에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루비를 양산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기업 모두가 루빈에 자사히 HBM4를 탑재하는데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은 이를 위해서 D램 회로 선폭을 줄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 패키징 개발에도 속도를 내네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현재 HBM4를 위한 전용 라인이죠. D1C를 구축한 상태인데 10나노미터 D램 공정은 D1X, D1Y, Z, D1A, B, C 이런 순으로 가는 것 같아. 회로폭이 점점점 좁아지는 거죠. 좁혀지는데 하여튼 D1C는 그 10나노미터 극초반 그 공정인 셈이네요. 현재 모델은 HBM3 D1A에서 생산 중인데 D1B를 건너뛰고 곧바로 D1C로 돌입한 대목입니다. 현재는 대량 생산 중에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보는 이 파일럿 생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네요. 이 미세 회로는 HBM의 데이터 전송 속도에 직결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메모리 내부에서 신호를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한 초정밀 배선과 신호 처리 회로 설계가 필수라고 하죠. 삼성은 HBM4 개발 로드맵을 지난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내년에 하반기까지 개발을 끝내고 양산까지 돌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애초 목표는 26년보다 6개월 가까이 앞당겼고 또 삼성이 반도체 학술대회 ISS CC 2024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인 대역폭은 HBM3E보다도 66% 증가한 초당 2TB 그
그 메모리 용량은 HBM3보다도 33% 늘어난 48GB에 달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 역시 HBM4 개발 로드맵을 앞당기는데 애초 26년에서 25년 하반기로 이제 6개월 이상 앞당긴 데는 엔비디아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를 선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은 부진한 것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한 방에 날릴 수 있겠죠. 다만 1위를 역전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해서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HBM4 샘플을 고객사들한테 가장 먼저 전달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언급하는 애널도 있네요.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HBM 시장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52.5, 삼성이 42.3, 그리고 마이크론이 5.1% 뒤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HBM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이네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2년 단위로 새로운 GPU를 공개하던 관례를 깨고 26년부터는 1년 단위로 내놓는다는 것 같아요. 젠슨한도 올 6월에 그 대만 국립 타이베이대에서 열린 그 컴퓨텍스 2024에서요. 차세대 GPU인 루빈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 루빈은 TSMC 3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 HBM4가 8개 탑재됩니다. 27년 출시될 루빈 울트라에는 HBM4 12개가 이제 올라가죠. 수요는 이뿐만 아니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 모두 자체 칩을 설계하는데 구글은 지난해부터 AI 연산에 최적화된 TPU를 사용하고 있고, 아마존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이죠. 안나푸르나 랩스를 인수한 뒤에 AI 반도체인 그 인프런시하고 트레이니엄을 개발했고, 메타는 올해 또 5월에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MTIA를 전격 공개를 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AI용 GPU 마이아 100과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CPU 코발트 100을 선보였고, 아울러서 오픈 AI마저 브로드컴, TSMC 등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AI 칩 개발에 뛰어든 것 같아요. 이처럼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승기를 잡고자 자체 AI 칩 개발에 뛰어드는데 HBM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전 세계 HBM 시장 규모는 올해 약 182억 달러에 도달할 것 같네요. 내년에는 467억 달러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HBM 개발 경제도 갈수록 치열하고 2015년에 나온 HBM1은 전송 속도가 초당 128GB 정도였는데 책 128권을 1초에 전송하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HBM3는 819GB에 달하죠. 6배나 빨라졌고 HBM4는 1TB 이상이어서 1초 만에 영하 수십 편 그런 분량을 보내는 초고속으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전력 소모도 줄어들고 있고 HBM4는 동일한 작업을 처리할 때 일반 D램인 DDR4보다도 40에서 한 50% 정도 전력을 덜 사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HBM4를 빨리 납품을 해야 한다. 이 4를 납품해야지만이 삼성은 한 방에 그 어려웠던 그런 모든 면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웠던 어깨에 짐을 한 방에 날리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의 기술을 꼭 기대해 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